여러분, 다른 주식은 다 오르는데 내 것만 떨어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미국의 한 주식에 대한 겁니다. 4월 17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4,468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벌이던 관세 전쟁이나 중동 전쟁 같은 굵직한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주식시장 전체가 축제를 벌인 날이었죠. 그런데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유독 피그마라는 회사 주식만 6.9%나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상장 첫날 142달러를 찍었던 주식이 지금은 19달러도 안 되거든요. 고점 대비 87%가 사라진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같은 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클로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AI 도구를 공개했기 때문이죠. 말로 쓱 설명만 해도 슬라이드, 디자인 시안, 문서까지 뭐든 뚝딱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시장은 피그마 같은 디자인 회사는 이제 AI에 잡아먹힐 거란 계산을 순식간에 끝내버린 거죠. 하지만 이걸 그냥 남의 나라 얘기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한국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는 다들 아시죠? 엔트로픽이 바로 그 회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입니다. 오픈 AI 출신 핵심 인력들이 나와서 세운 곳으로 GPT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죠. 이들이 만든 AI가 바로 클로드입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선 코딩이나 글쓰기, 분석 능력은 오히려 챗 GPT보다 한 수 위라는 평도 많습니다. 이 클로드의 모델 중 가장 뛰어난 최상위 버전이 바로 오프스 라인입니다. 4.5와 4.6을 거쳐 피그마가 폭락하기 바로 전날인 4월 16일에 오프스 4.7이 출시됐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성능만 확 올렸죠. 코딩 점수는 11%포인트 올랐고 화면을 읽는 시각 인식 능력은 3배나 좋아졌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검증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이전 모델이 그냥 안경이었다면 4.7은 초고 해상도 렌즈를 낀 셈이죠. 같은 가격의 시력이 3배나 좋아진 인공지능 엔진이 나온 셈입니다. 여기서 눈이 좋아졌다는 건 디자인 시안 같은 시각 정보를 읽는 능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뉴스가 터집니다.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 엔트로픽이 이 오프스 4.7 엔진을 탑재한 새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클로드 디자인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발표 자료는 물론이고 UI 시안, 문서, 심지어 간단한 시제품까지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색깔은 슬라이더로 조절하고 간격이나 배치도 대화하듯이 바로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업 환경에서 쓰이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회사가 가진 기존 디자인 파일과 코드를 AI가 학습해서 딱 그 회사 스타일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이 도구를 쓰는 사람이 굳이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 시키면 되니까요. 이제 디자인 회사에 일을 맡기거나 비싼 프로그램을 구독하지 않아도 기획자, 마케터, 대표, 누구나 직접 시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주에 어도비와 캔바도 비슷한 AI 디자인 기능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캔바는 말로 디자인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어도비는 모든 제품에 AI 비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건 엔트로픽 한 회사의 움직임이 아니라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가 전문가용 구독 모델은 끝났다는 판단을 동시에 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시 피그마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피그마는 웹 디자인 툴 분야의 독보적인 강자였습니다. 디자이너가 시안을 만들면 팀원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 개발자가 코드로 구현하는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지난 10년간 피그마가 있었죠. 작년에 상장할 때만 해도 최고의 기대주로 꼽혔고 상장 첫날 주가는 14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18.98달러, 고점 대비 87%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피그마의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40%나 성장했고 기존 고객이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지표도 지난 분기보다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년에 $10,000 이상 쓰는 큰손 고객사도 한 분기 만에 14곳이나 늘었고요. 숫자만 보면 정말 잘 나가는 회사인데 주가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요? 쉽게 말해 옆집에 불이 났는데 괜히 우리 집 창문이 깨진 꼴입니다. 피그마는 지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실적도 여전히 좋고 고객들이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에서 나타난 클로드 디자인이 이제 디자이너 없이 시안 만드세요 라고 선언한 거죠. 시장은 피그마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본 겁니다. 주가 하락도 억울한데
사실 피그마에게는 이보다 더 뼈아픈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주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죠. 엔트로픽의 최고 제품 책임자인 마이크 크리거가 피그마 이사회에서 물러난 겁니다. 원래 이 두 회사는 정말 끈끈한 파트너였습니다. 클로드가 디자인 코드를 짜주면 피그마가 그걸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왔죠. 그런데 클로드 디자인 출시를 코앞에 두고 그가 피그마 이사회를 떠난 겁니다. 시장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았죠. 어제까지 동지였던 파트너가 하루아침에 적이 된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게다가 이 일이 터진 날짜가 정말 절묘합니다. 4월 17일, 바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날이었거든요. SP500 지수도 1.52%나 오르며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는데 유독 피그마만 홀로 6.9% 폭락한 겁니다. 물론 어도비도 함께 떨어졌지만 피그마의 하락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번 사태의 칼날이 정확히 피그마를 겨누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죠. 사실 이런 흐름은 2달 전부터 예고됐었습니다. 2016년 2월 3일, 이른바 사스포칼립스라 불렸던 그날입니다. 단 하루 만에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가총액 3천억 달러가 증발해버렸죠. 우리 돈으로 거의 400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세일즈포스, SAP, 어도비, 워크데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7일 피그마 사태는 갑자기 터진 게 아니란 겁니다. 2월부터 시작된 소프트웨어 업계 위기의 연장선이었던 거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AI가 말 한마디로 기존 구독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디자인이면 디자인, 고객 관리면 고객 관리, 이렇게 하나둘씩 기존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피그마가 그 타겟이 된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골목에 10년째 성업 중인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 해봅시다. 실력 좋은 바리스타, 훌륭한 원두, 수많은 단골 덕에 매년 매출이 40%씩 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AI 자동 커피 매장이 생긴 겁니다. 거기선 말 한마디면 어떤 커피든 바로 나옵니다. 바리스타도 필요 없고 가격까지 훨씬 저렴하죠. 기존 카페의 커피 맛은 그대로입니다. 단골들도 여전히 그곳을 찾고 있죠. 하지만 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3년 뒤 저 카페 매출은 반토막 날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매출이 줄기도 전에 카페 건물의 가치부터 먼저 폭락하고 마는 겁니다. AI 기술은 발전하고 피그마 매출은 여전히 연 40%씩 성장하는데도 주가는 상장가 대비 87%나 폭락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피그마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과연 앞으로 피그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월가 전문가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피그마 애널리스트 12명의 평균 목표 주가가 50.5달러거든요. 현재 주가가 19달러인 걸 생각하면 2배 넘게 올라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애널리스트 75명의 3개월 의견은 강력 매도가 압도적이죠. 팔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높게 잡는 모순적인 상황이죠. 더 흥미로운 건 2월 19일 하루에 대형 투자은행 3곳이 동시에 목표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RBC 캐피털은 31달러, 스티펠은 30달러, 웰스파고는 38달러에서 31달러로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특히 웰스파고는 불과 한 달 전인 1월 8일에 목표가를 52달러로 올렸던 곳이죠. 한 달 만에 스스로의 목표가를 41%나 깎아내린 겁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는 작년 9월 파이퍼 샌들러가 제시한 85달러입니다. 하지만 이건 클로드 디자인 공개 전, 즉 7개월이나 지난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반등하려면 다음 분기에도 매출 성장률 40%를 지켜내야 합니다. 새로 공개된 피그마 메이크 기능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1월에 제시했던 52달러 선까지도 넘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더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클로드 디자인이 피그마의 기업 고객을 뺏어온 사례를 발표하거나 매출 성장률이 40%에서 20%대로 꺾일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낮은 주가를 각오해야 하죠. 주요 기관들의 12개월 최저 전망치 평균은 19.94달러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15달러 아래로도 추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그 중간 어디쯤이 될 겁니다. 클로드 디자인이 피그마 고객을 실제로 얼마나 뺏었는지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엔트로픽도 아직 시범 서비스 단계라 유료 고객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20달러 초반에서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이 거대한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기업들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구독 서비스와 B2B 소프트웨어 사업을 같이 하는 대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는 하이퍼클로바 X나 코지피티 같은 자체 AI를 보유하고 있죠. 순수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에 비해 방어막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용 AI 시장에서는 결국 엔트로픽의 클로드와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두 번째 그룹입니다. 바로 국내 순수 구독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대표적으로 더존 비즈온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기업 관리 솔루션 1등인데요. 최근 주가는 92,000원에서 94,000원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구사하는 전략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원구 부사장이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발표했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 시스템에 있는 기업 데이터는 우리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외부 AI라도 기업의 핵심 데이터인 회계, 인사, 결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고객 락인 효과를 극대화해서 아주 단단한 성을 쌓겠다는 전략이죠. 한글과 컴퓨터도 같은 전략입니다. 공공기관과 HWP 파일 구조에 대한 독점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컴 어시스턴트를 내놓은 거죠. 외부 범용 AI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자기들만의 전문 분야에서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무조건 진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방어 전략이 시장에서 정말 먹힐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한국 반도체입니다. 클로드가 잘 나갈수록 엔트로픽은 엔비디아 GPU를 더 많이 주문할 거고 그 GPU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HBM을 만드는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죠. SK 하이닉스가 이 흐름의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기대치가 무려 40조 원에 육박하고 HBM3 점유율은 62%까지 치솟았죠. 공식 실적은 4월 23일 오후 3시에 발표됩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 분기부터 엔비디아의 HBM4를 공급한다고 발표했고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클로드가 흥할수록 한국 반도체는 돈을 벌고 반대로 한국 구독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힘들어지는 구조인 거죠. 한 나라 안에서 AI라는 하나의 현상 때문에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4월 17일의 피그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클로드 디자인 출시 자체보다도 그 전주 엔트로픽 최고 제품 책임자가 피그마 이사회를 떠났다는 사실과 같은 주에 어도비와 캔바가 동시에 AI 디자인 툴을 발표했다는 점이 더 큰 신호였습니다. 여기에 두 달 전 사스포칼립스로 시작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위기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 위에 있었던 겁니다. 피그마는 그 흐름 속에서 이번 차례로 지목됐을 뿐이고 시장은 벌써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AI는 무조건 성장한다고 믿고 관련주에 투자하신다면 이번 피그마 사태를 절대 남의 일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AI라는 파도가 모든 배를 다 띄워주진 않거든요. AI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이나 AI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는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에게 시장을 뺏기는 쪽, 다시 말해 기존 구동료 모델에 의존하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주가가 87%나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AI라는 흐름 안에서도 수혜주와 피해주가 명확히 갈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시고 지금 보유하신 AI 관련주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꼭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리는 것뿐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 각자의 몫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피그마의 다음 실적 발표나 클로드 디자인의 유료화 성과 그리고 국내 소프트웨어 3사의 대응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종목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1분기 실적이 클로드 쇼크를 얼마나 받았는지 제가 직접 데이터를 탈탈 털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